제33회 모의고사 실기 45문제 실전 문제입니다. 저와 함께 암기 숑숑 풀어보겠습니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과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자,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어디에서 도와주죠? 건강한 쪽에서 도와줍니다. 1번, 식사 중 사례를 들리면 무지근한 물을 먹인다. 자, 사례를 들리는데 물을 먹이는 거 안 됩니다. 더 사례 걸립니다. 2번,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목을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기도가 열리기 때문에 목을 숙이고. 3번, 오른쪽을 밑으로. 자, 오른쪽 편마비인데 오른쪽을 밑으로 하면 더 통증이 오거나 자세 유지가 안 됩니다.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어느 쪽? 왼쪽 건강한 쪽. 네, 음식은 건강한 쪽에 주는 것이죠. 입술 옆에 대고 넣어준다. 예, 요게 맞는 문장입니다. 5번,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침이 많이 나와서 이 침 때문에 사례가 걸린다. 그래서 자몽 같은 신맛이 나는 음식은 주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숟가락은 어느 쪽? 건강한 쪽. 2번.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네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1번. 등받이가 없다? 뒤로 넘어가겠네요. 2번.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으면 안 되겠죠. 넘어집니다. 3번.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하는데 앉는다 그랬네요. 4번. 발꿈치는 의자의 팔받침대, 의자의 아니고 식탁의 팔받침대에 식탁에 올려놓는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의자를 깊숙이 앉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 어디에 온다? 배꼽에 온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식탁은 어디에? 배꼽 높이에. 3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영양 돕기입니다. 1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체온과 같아야 합니다. 2번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아니죠. 어디보다? 위장보다 높게 그래야 음식이 아래로 잘 들어갑니다. 3번 비위관이 빠지면 빨리 밀어넣어. 비위관을 요양보호사가 밀어넣거나 빼면 절대로 안 됩니다. 4번 영양액은 1분에 50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네, 1분에 50 이상 주면 안 됩니다. 5번 구토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한다? 중단하고 보고한다 이죠. 그런데 다시 준다? 안 됩니다. 정답은 4번 1분에 50 이상 주지 않는다. 너무 빠르게 주면 설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1분에 50 정도 주지 않습니다. 4번 대상자의 물약. 자, 물약 나왔습니다. 물약. 계량컵이 없는 경우 종이컵. 계량컵이 없는 경우 자, 계량컵이 없으면 종이컵에 주면 임의로 주게 되겠죠. 절대로 종이컵은 안 됩니다. 2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그렇죠. 라벨이 붙은 쪽을 잡아야 라벨이 어떻다? 적지 않죠. 약 때문에 손상되지 않습니다. 3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가 아니라 뚜껑을 이렇게 열었으면 위에 가도록. 4번 계량컵에 남아있는 물약은 다시 넣어? 절대 안 되죠. 5번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 자, 색이 변한 물약은 뭐예요? 그냥 버린다. 그래서 지금 4번 대상자 물약 복용 방법으로 돕는 방법은 정답 몇 번일까요? 네, 2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는다. 다시 한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 5번입니다. 눈의 안약은 어디다 넣을까요? 눈의 안약은
자, 이렇게 결막낭을 노출시켜서 중앙이나 외측에 넣으라 그랬는데 하부 결막낭을 노출시켜서 정답은 네, 4번 하부 결막낭 어디? 중앙이나 어디? 외측, 중앙이나 외측에 넣습니다. 눈에다 직접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디다 넣는다? 하부 결막낭에. 3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보고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보고한다 그랬나요? 투명? 좋은 거죠. 거품이 없다? 좋은 거죠. 엷은 노란색이다? 좋은 거죠.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나쁜 거네요.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이거 좋은 거죠. 그래서 나쁜 거는 보고해야 되는 것은 대변에 무엇? 점액질. 점액질이 나오면 지금 대장암이나 뭐 등등의 어떤 증상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꼭 보고한다. 7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환자. 자, 침상에서는 이렇게 간이변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을 놓고 있는데요. 주변을 조용하게. 그러면 침상에서 놓는데 창피하겠죠? 바지를 내린 다음에 덮어. 반대죠? 이불을 덮고 바지를 내린다. 침상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그렇죠. 배변을 볼 때는 이렇게 앉아 있어야 변이 잘 나오니까 3번은 맞는 답이네요. 4번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배변하는 동안은 피부 상태를 볼 수 없고 배변 후에 닦아주면서 피부 상태를 봅니다.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안 되죠. 요도에서 항문. 자,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침상머리를 올려서 배에 힘을 주어야 변이 잘 나옵니다. 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자, 왼쪽 편마비입니다. 1번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 사용.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요. 2번 이동변기는 어디에 놓을까요? 건강한 쪽. 자, 왼쪽이 편마비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놓아야 합니다. 건강한 쪽에. 3번 변기 앞에 아니고 미끄럼 방지 매트는 어디다? 밑에다가 앞에 아니고 밑에. 4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아니고 같게 합니다. 높이는 같다. 5번 이동변기를 하루에 3번 아니고 매번. 자, 변을 보았을 때마다 매번. 정답은 1번입니다.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8번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자,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대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옆으로 눕힌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찾으실 수 있나요? 정답은 네, 옆으로. 4번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둔부를 들어 올려 허리를 들 수 없는데 어떻게 들죠? 2번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를 대준다. 이거는 관계없는 얘기죠. 하루에 3번 관계없는 얘기죠.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아니고 바깥쪽이 보여야 됩니다. 바깥면이. 그래서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사람 어떻게 한다? 옆으로. 요거 꼭꼭 기억해 주세요. 10번 유치도뇨관 하고 있다. 소변주머니 관리법.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근다 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1번 소변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 안 되죠. 그냥 소변주머니는 다 쓰고 나면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 2번 소변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비운다? 안 되죠. 소변주머니가 어느 정도 차면 그때 비웁니다. 한 달에 하루에 2번도 될 수 있고 3번도 될 수 있습니다.
소변 주머니를 비웠다면 비운 다음에는 배출구를 잠근다가 정답이겠죠.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아랫배보다 높으면 안 되고 낮게 해야 소변이 바닥으로 나오겠죠. 5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으면 아니대요. 왜? 감염됩니다. 그리고 배출구는 뭘로 닦으죠? 알코올솜으로. 다음 시험 문제에는 알코올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왜 바닥에 닿게 하면 안 되냐 감염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 다시 한번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근다. 3번이 정답입니다. 11번 치아가 없네요. 입안을 깨끗이 닦아요. 자, 치아가 없으니까 입안 닦아내기를 합니다. 정답은 3번 윗 잇몸 닦고 그리고 아랫니 닦고 이게 정답입니다. 1번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1번 목젖까지 깊숙이 으악 그럼 구토가 나옵니다. 안 돼요. 2번 마른 꺼즈 마른 꺼즈로 어떻게 안에 세척을 할까요? 젖은 3번 항상 어디부터? 위부터 항상 어디부터? 위부터 치하던 의치던 항상 위 그 다음에 아래 이렇게 닦습니다. 4번 똑바로 누워 자 똑바로 누우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살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옆으로 누워서 5번 입안을 닦을 때 닦아낸 후 입 주변의 물기를 남겨? 그러면 안 되겠죠. 다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안을 닦아내는 방법 3번 윗몸을 먼저 닦고 아래쪽을 닦는다. 12번 발청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뭘 발라준다? 오일을 발라준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나일론 안 되죠. 피부가 자극됨으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피부가 혈액순환을 위해서 마사지한다. 그러면 피부 건조를 위해서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주는 것이 맞는 거겠죠. 4번 발톱은 둥글게 아니고 일자로. 5번 안쪽으로 파고드는 발톱은 알코올 내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있겠다. 그러면 소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보고한다.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의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입니다. 1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번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자, 항상 어디부터 닦는다? 얼굴부터 닦는다. 어디부터 닦는다? 얼굴부터 닦는다. 2번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는다. 자, 귀 안쪽이라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귀 입구. 다시 한번 어디? 귀 입구.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아니고 손가락으로 마사지.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인데 반대라 그래서 틀렸네요. 시계 방향으로. 5번 한쪽 눈을 닦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를 닦는다. 틀린 거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맞는 문장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한쪽 눈 닦고 또 수건 다른 면을 이용해서 반대쪽 닦고. 14번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회음부 청결입니다. 1번 목욕담요로 복부를 덮는다. 복부를 왜 덮죠? 회음부인데. 2번 아랫부분을 덮어야 되겠죠. 2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어 방수포를 깐다. 자, 변기 넣고 방수포가 아니라 방수포 먼저 넣고 변기. 3번 따뜻한 물에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맞죠? 4번 회음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소독은 우리 영역, 요양보사 영역 아니죠?
4번, 5번 회원부 세척 후 젖은 수건. 항상 무슨 수건? 마른 수건. 그래서 정답은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15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중간에 항상 머리가 들어간다. 머리.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네요. 자, 그런데 입힐 때는 마비, 입마, 벗을 때는 벗건 그랬으니까 입을 때는 마비. 자, 마비.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마비, 건강, 마비, 머리, 건강. 그래서 항상 입을 때 그러면 마비 이렇게 찾아갑니다. 입을 때 마비. 자, 다시 한번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단추가 없는 옷을, 단추가 없는 옷 그러면 뭘 찾는다? 머리를 찾는다. 머리를 찾는데 입는다 그랬으니까 뭘 찾는다? 마비. 그래서 정답은 뭐다? 3번의 마비, 머리, 건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6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사지마비입니다. 이렇게 앉힙니다. 자, 그러면 일으킨 다음에 앉히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문장을 보니까 앞에가 다 가, 뒤에가 다 마번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 선다, 가까이 선다가 1번이고 앉힌다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으켜 앉힌다 그랬는데 일으켜는 어디 갔나요? 일으켜 찾아볼까요? 일으켜가 여기 있네요. 그럼 얘가 5번 전이니까 4번이 되겠고, 자, 가까이 선 다음에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손입니다. 손, 양손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을 정리해야 돼요. 손은 라번이죠. 라번, 얘가 2번입니다. 그러면 2번이 라, 4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찾았죠? 네, 지지해준다 3번, 일으킨다 4번, 일으켜 앉힌다니까 4번, 5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3번, 나번이 4번, 이게 5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다시 한번 풀어보실까요? 어떻게 한다? 일으켜 앉힌다. 자, 일으켜 앉힌다. 그러니까 뭐 한다? 선다 1번, 가슴에 올려놓는다 2번, 목과 어깨를 받친다 3번, 일으킨다 4번, 앉힌다 5번.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다음과 같이 엉덩이를 들어 올렸네요.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 뭐가 지워지죠? 허리 튼튼, 허리가 튼튼해집니다. 허리가 튼튼하면 어떻게 되죠? 잘 걷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보행시 안정, 신체 안정. 또 엉덩이를 잘 들면 어떻게 될까요? 기저귀도 잘 갈 수 있겠죠? 또 침대에서 이동도 잘 할 수 있습니다. 18번 다음과 같은 보행기. 자, 이 보행기의 이름 돕는 방법입니다.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자, 항상 요 보행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 앞에서 보자기보다는 가까이 뒤쪽에서 보조하는 게 맞습니다. 2번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자, 이런 거 기대어 서게 하면 위험하죠. 3번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아픈 다리 때문에 드는 거니까 건강한 다리 아니고 아픈 다리.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맞네요. 5번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몇 도? 30도 구부러지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먼저 옮긴 발이 여기까지 나갔다면 나머지 발도 여기까지 옮기게 하는 겁니다. 자,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대상자가 이동을 도우려고 그래요. 무슨 길? 내리막길.
경사로는 항상 어떻게 한다? 경사로는 지그재그로 내려온다. 일단 지그재그를 찾아야 합니다. 지그재그를 찾았지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다가는 대상자가 다치죠. 어떻게 한다? 뒤로 돌려. 자, 뒤로 돌려. 앞으로 뒤로 돌려. 정답은 1번.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승차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올라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 지팡이 옆에 건강한 다리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먼 다리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 그 다음에 지팡이 옆에 건강한 다리 어떤 다리? 건강한 다리 왼다리.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올라간다? 올라갈 때는 지팡이, 그 다음 지팡이 가까운 다리 무슨 다리? 왼다리, 그 다음에 아픈 다리, 오른 다리. 그래서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그 옆에 건강한 다리가 지탱해서 올라가면 나중에 아픈 다리가 따라옵니다. 21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이 아이의 이름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구매도 되고 대여도 된다. 구입도 되고 대구가 다 됩니다.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 안 됩니다. 얘가 약해요. 2번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안 됩니다. 1인만 됩니다. 3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또는 수시로 교재에는 아침 저녁으로 나와 있습니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아니죠. 약합니다.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공기압 측정. 정답은 5번입니다.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서 공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22번 가래가 묻은 물품. 자, 우리 몸에서 나온 책, 혈액 이런 것들, 혈액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찬물에 그리고 더운 물에 닦는다 그랬는데 1번 고체 비누로 고체 비누 말고 무슨 비누가 좋아요? 액체 비누. 2번 사용한 장갑은 말려두었다가 다시 아니죠.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3번 흡인 병에 분비물이 가득 찰 때 버리지 말고 적당히 찼을 때 버려야 되겠죠. 5번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해서 세탁한다. 네, 가래가 묻은 의류 위험하죠. 그러니까 분리해서 세탁. 따로따로. 5번 가래를 흡입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그냥 씻는 거 아니고 어떻게 씻어야 돼요? 비벼 씻는다. 비벼 씻어야 되는데 비벼 씻는다는 말이 없어서 틀린 말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류하여 세탁한다. 23번 시설에서 전기사고 안전수칙. 1번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아니되죠. 2번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안되죠. 네.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이게 정답이네요. 전선이 벗겨지면 다시 사용하면 안되겠죠.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 안됩니다. 정답은 3번 의료용 접지용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그래서 플러그가 이렇게 있으면 입구가 이렇게 3개짜리인 것을 사용합니다. 어떤 거? 의료기기. 자, 24번 다음 중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휠체어에 안전하게 앉아있다면 괜찮겠죠? 그 다음 2번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굽이 낮은 신발? 상관없죠. 시력이 맞는 안경? 좋죠. 복합질환으로 5가지 약물. 자, 정답은 5번입니다.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먹는 사람은 낙상의 위험이 높다. 낙상의 위험이 높다. 우리 4가지 이상의 약물만 먹어도 높다라는데 지금 이분은 5가지 부작용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높다입니다. 25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칼륨이 많이 든 거.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정답은 찐 고구마입니다. 칼륨이 많은 건 무엇? 찐 고구마. 26번 다음과 같은 표시기호 의복다림 80, 120, 1000이 있네요. 정답은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 120 다림질한다. 27번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졌어요. 요양보호사가 대신 대행이네요. 대신 구매하려고 해요. 어떡할까요? 미리 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세운다. 이게 찾아봅시다. 1번 약국에 전화를 걸어 가져오게 한다. 요거는 해당 사항 없고요. 약을 구매하는 일은 가족이 하게 한다. 대행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행할 업무를 모았다가 하는 거 아니죠? 3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미리 준비한다. 그렇죠. 가기 전에 어떤 약을 먹었는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준비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5번 사적인 일을 먼저 보고 남은 시간에 구매한다. 사적인 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 28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했네요. 서랍 안에 물건을 막 엉클어 놓아요. 반복해요. 어떡할까요?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죠. 언제 멈출까? 왜? 라고 물어본다?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3번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위협적이네요. 4번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두라 설득. 이것도 이분이 그런 걸 한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지요. 정답은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자, 뭐예요? 환기. 그렇게 하는 일들에 어떤 것을 다른 생각을 갖도록 환기시키는 콩나물 다듬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29번 또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번 복용약은 식탁 위 치매 대상자 약을 식탁 위에 놓으면 홀라당 다 먹습니다. 2번 욕실 세제는 세면대 이것도 먹어버려요. 이식증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마다 다 먹습니다.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 문을 잠근다. 맞는 얘기죠.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4번 과일 모양의 자석 냉장고에 이것도 먹습니다. 5번 온수 수도 꼭지에는 투명 테이프 아니고 절연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30번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새우비누를 먹었네요. 네, 이식증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맛있겠네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뺏는다.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새우비누래요. 알면 먹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 정답은 5번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지금 이 비누를 본이 진짜 비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설명하거나 뭘 해도 이분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수준에서 어떻게 한다?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거랑 바꿔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옳은 대답입니다. 31번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았어요. 자, 배를 움켜잡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배회를 해요. 자, 이 대상자가 배가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배가 아프다고 말을 했을 텐데 말을 못하니까 배회하면서 배만 움켜잡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를 움켜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복통을 확인한다겠죠. 정답은 1번 복통을 확인한다. 복통을 확인한다. 32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수면 어떻게 도와준다 그랬죠? 1번 취침천 운동 안 된다 그랬죠? 취침천 술 안 되죠? 식사 후 바로 잠자리 안 되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네, 그렇다 그랬어요. 낮잠을 자게 한다? 안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 받은 선물을 받은 지갑을 누가 훔쳐갔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자꾸 의심합니다. 의심. 자, 의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함께 자가 있나 일단 찾아봅시다. 함께.
함께자. 정답 네, 5번입니다. 함께. 다른 거 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치매 대상자는 함께가 나오는 게 답이니까요.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네, 정답은 함께. 34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있는 노인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자 난폭하네요. 난폭한 행동. 난폭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이 사람은 지금 다 이유가 있어서 난폭해진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사과 안 듣습니다. 단호하게 안 됐습니다. 단호가 아니라 단호하고 부드럽게가 들어가야 돼요. 3번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 물어보면 안 됩니다. 또 승질나요.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경고. 이것도 위협적입니다. 정답은 네,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35번 해질녘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석양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증후군. 집안을 왔다 갔다 불안해해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함께 아니면 같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라는 글자가 어디 있을까요? 정답은 네,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특히 이렇게 불안해하는 배회 이런 대상자에게는 뭐한다? 함께가 정답입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 앞에서 뭐 했어요?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했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죠?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힌다. 자, 지금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했다. 어떻게 한다?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자연스럽게 다가가. 자, 일단 지금 당장 상하이가 붙은 옷을 갈아입힐 수 없죠. 이 사람이 모욕감, 어떤 성적 행위를 하려고 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안 되죠. 행동의 원인을 이해? 이것도 안 되죠.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기도 해야겠지만 당장은 옷을 입혀주는 것이 먼저겠죠. 37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요거 비웃는 것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절히 때에 따라서 웃어야죠. 2번 손가락으로 지적? 이거 안 되죠.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맞죠. 4번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만 바라보면 안 되겠고 이것도 적절히 시선을 움직이면서 5번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인다. 네,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 게 되는데 계속 끄덕인다? 안 듣고 있다. 아니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히 움직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합니다. 38번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외출해요. 자, 겨울에 여름옷을 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일까요? 1번 안 돼요. 부정적인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계절인지 알고 계세요? 안 되죠. 내 원하시는 대로 여름옷을 이것도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4번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어떻게? 함께 나가요.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자 여름옷 위에 어쨌든 두꺼운 옷을 외투를 입으면 안에 여름옷을 벗지 않아도 되니까 적절한 대처법입니다. 5번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제가 아드님께 혼나요. 이거는 보호자 중심의 어떤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겠죠. 정답은 4번 여름옷 위에 두꺼운 옷을 입고 어떻게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때 나 전달법으로 자 나 전달법은 나가 주어입니다. 나가 주어이고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의 감정을 얘기해야 됩니다. 나의 느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나전달법.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면 내가 느낌이 어떻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무엇으로 말한다? 감정이나 느낀 점. 매번 옷 갈아입기가 진짜 힘드네요. 이거는 감정, 느낌일 수도 있지만 힘들다. 느낌일 수 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기분이 좋아질 거요는 대상자죠. 옷 갈아입는 게 싫으세군요. 이것도 대상자 얘기죠. 자, 내가 어떻다? 내가 당신의 건강을 해칠까봐 어떻게 돼요? 걱정이 돼요. 요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죠. 자, 대화 함께 가서 산책할래요? 이거는 감정 아니죠. 그래서 나전달법에서는 항상 뭘 찾는다? 느낀 점, 감정. 걱정된다, 염려된다, 답답하다, 불편하다 이런 단어를 고릅니다. 염려된다, 답답하다, 불편하다, 걱정된다. 4번입니다. 자, 40번.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도 없고 그러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자,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로워. 지금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자, 외롭다입니다. 외롭다. 어떻게 해서? 애들이 안 오니까 외롭다. 사실이고 감정이죠. 이걸 어떻게 한다? 공감.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당연히 못 오죠. 알고 있겠죠.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이것도 화제 전환을 할 필요가 없죠.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이것도 적절한 표현 아니죠? 그동안도 잘 참았는데 참으세요? 이것도 공감 아닙니다. 그럼 뭐가 공감일까요? 자녀를 못 보니까, 자, 못 보니까 똑같이 사실을 이야기했죠? 외롭네, 허전하군요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못 오니까 외롭네, 허전하네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공감. 못 오니까, 못 보시니까 외롭네, 외롭군요, 허전하시군요. 자, 그래서 어르신이 한 말을 내가 같이 반복해서 해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감. 공감. 다른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적절히 대입해 보시면 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41번 의사소통 도움 방법 이야기입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게 하라.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라.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게 하라. 어디서? 밝은 방에서 무엇을 보게? 입모양.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심이 되나요? 네, 입모양을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잘 안 들리는 사람. 그래서 정답은 노인성 난청입니다. 다음 질식이 의심되어 하임리비법이 필요한 대상자. 질식하면 어떤? 답은 1번이죠. 목을 조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임리히법. 43번 대상자가 반응이 없어요. 정상적이에요. 근데 호흡은 정상적이고 순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회복 자세는 무슨 자세? 회복. 자, 회복 자세 어떻게 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한쪽 손을 얼굴 밑에다 넣고 한쪽 손은 앞으로 놓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흡인, 토에스 구토물을 흡인하지 말라고, 질식하지 말라고. 이렇게 혹시 났더라 하더라도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몸을 옆으로 돌려줍니다. 이러는 걸 바로 우리가 회복 자세, 무슨 자세? 회복 자세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44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 기도 유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기도 유지랑 머리를 누르고 턱을 들어 올리는 기도 유지가 있죠.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인공호흡.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 기도 유지법. 정답은 2번입니다.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내리고 이마를 내리고 턱은 들어 올리는 이런 인공호흡을 합니다. 1번 그림은 기도 유지긴 기도 유지인데 침이나 또 구토나 이런 것이 흡인되지 않도록 하는 기도 유지법입니다. 45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 다른 말로 자동제세동기, 다시 한번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 자, 요거는 심정지가 된 사람에게, 누구에게? 심정지가 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 자,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그렇죠. 리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손을 대상자를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1번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도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으면 아니 됩니다. 위험합니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아니고 2분 간격으로 다시 분석합니다. 4번 사용법은 전원 켠다 1번, 패드 부착한다 2번, 분석한다 3번. 자, 분석했으니까 재세동합니다. 4번. 5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안 됩니다. 충격을 전달하면 어떻게? 즉시. 다시 한번 전기 충격 주고 나서 어떻게? 즉시 뭐 한다? 가슴 압박, 인공호흡. 그래서 30대 2를 어떻게? 2분간. 그동안 2분간 하는 동안 또 뭐예요? 충전하면 다시 리듬 분석.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재세동. 그 다음에 또 30대 2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즉시 가슴 압박. 정답은 심장 리듬 분석 중에 대상자에서 손을 뗀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5문제 푸는 동안 여러분 지치지 않고 따라와 주셨네요.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우리 모의고사 문제풀이 송이쌤과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송이쌤 요양TV에서는 우리 예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해 숑숑, 암기 숑숑, 쪽집게 핵심 강의 여러분과 함께 쭉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